자, 그래서 오늘 배울 단어는 등비수열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수열은 뭐다? 등차 수열이라 그래서 일정한 수가 계속 더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 그랬고 그 값을 공차라고 불렀다. 자, 이번에는 뭐냐? 등비수열. 우리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2, 4, 8, 16 이런 거. 또 3, 마 9, 27, 마이너스 81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뭐가 되냐면 일정한 수가 모여지는 수열, 곱해지는 수열. 즉 여기는 계속 2씩 곱해져 나가겠죠? 얘는 계속 얼마씩 곱해져 나가는 거야? 마이너스 30 곱해져 나가는 거야. 아, 이렇게 일정한 수가 계속 곱해지는 수열을 우리는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라 부를 거고요. 저 일정한 그 곱해지는 숫자를 일명 공비다라고 부를 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또 뭐야? 요놈의 무슨 항 구하기? 일반항 구하기. 한번 요거 일반항 먼저 한번 써볼까요? 요거. 자, 위에 거 일반항은 뭐니? 첫째 항이 2고 두 번째 항이 2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 세제곱이고 4제곱이니까 n번째 항은 간단하게 곧바로 2의 n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 요거는 볼까요? 자, 얘는 어떻게 되겠니? 봤더니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3의 세제곱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3의 4제곱이 된다는 거야. 그럼 요놈의 이제 우리 뭘 구할 거야?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겠느냐는 거죠. 그 3에다가 결국 계속 뭐가 곱해진 행동이야? 마이너스 3이 곱해지는 행동이 된 거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3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계속 곱할 거다라고 해서 n제곱이라고 쓰겠지만 첫째 항을 집어넣은 게 3이 돼야 되니까 빼기 1 정도로 하면은 결국엔 이놈의 일반항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더라.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마찬가지로 일반화시켜서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첫째 항, 두 번째 항, 그리고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우리의 목적은 n번째 항 구하기. 자, 뭐라고요? 계속 r씩 곱해지는 수열을 등비수열. 이 r을 우리는 뭐라 부를 거다? 공비라고 부르겠다. 그럼 당연히 두 번째 항은 a1 곱하기 r 하나. 세 번째 항은 a1 곱하기 r이 2개 곱해진 거. 얘는 첫째 항 곱하기 r을 3번 곱해졌다라고 표현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n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를 몇 번 곱했다? n-1번 곱했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요것을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 부를 거고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 제곱이구나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등비수열의 이제 관계인데요. 봤더니 두 번째 항에다가, 첫째 항에다가 r을 곱하면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에다 r 곱하면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 r 곱하면 네 번째 항.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렇게 쓰는 것 같아. a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하면 되겠다. n번째 항에다 r을 곱해서 다음 번째 항이 되는 수열이라는 것은 무슨 수열을 뜻한다? 이걸 보고 등비 수열이라고 뜻한다라고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곱해진 값을 우리는 뭐다? 공비라고 읽어주는 거야. 당연히 또는 이걸 같은 말로 이렇게 써도 되겠죠. an분의 an 플러스 1은 또 뭐가 되냐? r이 된다. 여기서 그냥 an으로 나눈 행동으로서 다음 항과 전항을 나누면 r로 일정하다라고 해서도 이렇게 나와도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라고 알 수가 있어야 된다. 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등비수열에 항상 성립하는 조건으로서 우리 요 숫자를 보면 이번에는 요 놈을 제곱하면 얘 곱하기 얘가 되고 얘를 제곱하면 얘 곱하기 얘가 돼요. 얘를 제곱하면 얘 곱하기 얘가 되는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쪽에 2개의 곱이랑 같다라는 성질이 있더라. 따라서 문제에서 A, X, B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냐면 X의 제곱이 A 곱하기 B가 된다라는 조건이라고 쓸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X는이라고 정리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면서 우리는 그때 이 X를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등비 중항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따라서 문제에서 두 수의 등비 중항을 구하라 그러면 두 수의 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우리는 등비 중항이라고 써줘야 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만 가지고 우리 한번 뒤쪽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한 장을 넘겨보면은 한 장 넘겨봐.
여기 개념이 원리 익히기 있으니까 뭐 그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4개씩 좀 끊을게요. 문제를 4개 풀고 밑에 거 풀고 4개 풀고 밑에 거 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진행할게요. 점점 개수를 늘린 이유는 다들 조금씩 똑똑해질 거라고 믿어서, 알았죠? 조금씩 개수를 좀 많이 하고 밑에 거 풀어볼게요. 자, 필수예제 1번 해보자. 자, n번째 항이 3 곱하기 2의 1-2n 제곱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라는 거야. 아, 지금 AN이 나왔죠? 3 곱하기 2의 1-2n 제곱 나왔다.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자. 일단은 가장 초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일단은 첫째 항은 말 그대로 1을 집어넣어서 구한다. 1 집어넣어보면 3 곱하기 1을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니까 2분의 3이 당연히 첫째 항이 되는 거고, 공비를 구하는 방법은 두 번째 항을 또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 3 곱하기 2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제곱이 되니까 얘가 8분의 3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공비라는 것은 여기에 곱해지는 값이 되는 거니까 얼마가 곱해졌니가 됐고 얼마가 되겠다?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항은 얼마다? 2분의 3, 공비는 4분의 1라고 구하는 게 가장 초보적인 방법일 때 푸는 방식이야. 그래서 첫째 항 구하고 두 번째 항 구해서 우리 공비가 얼마인지 구하는 게 가장 초보적일 때 푸는 방법. 됐죠? 두 번째는 내가 조금 더 등비수열을 잘 이해해 줄 때 쓰는 방법이 있다. 아까 이제 등비수열이란 거 뭐냐면 첫째 항에다가 계속 공비를 곱해져 나가는 수열을 등비수열을 얘기해. 따라서 n-1번째 곱하면 우리는 결국 이놈을 공비라고 부르겠다라는 얘기야. 다들 알고 있죠? 그럼 예를 들어 이게 2 곱하기 3의 n-2라고 한번 해볼까? 자, 그럼 얘는 공비 얼마인 줄 아니, 다들? 뭐가 계속 곱해져 나가는 거야? 3이 곱해져 나가니까 공비는 3인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요거는 어차피 그냥 나오는 숫자로서 지금 9분의 2가 돼서 실제로 요렇게 썼을 때 계속 3씩 곱해져 나갔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이 말 알겠어요? 또는 예를 들어 그러면 3 곱하기 이번에는 뭐라고 해볼까? 2분의 1에 n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해보자. 얘는 공비가 얼마지? 2분의 1인 거죠. 계속 2분의 1이 곱해져 나가는 거야. 계속 해볼게. 자, 그럼 이번에는 3 곱하기 7에 마이너스 2n 더하기 1제곱이라고 좀 써볼게. 됐어요? 그러면 얘는 계속 뭐가 곱해져 나가겠냐로 봤을 때 이 숫자는 필요가 없으니까 앞으로 빼주면 21이 될 거고, 얘를 이쁘게 써보자. 그럼 얼마가 되냐면 49분의 1에 n제곱이다라고 쓸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공비가 얼마가 되는 거야? 49분의 1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고치지 않고도 공비를 알아내는 방법은 n 밑에 있는 요 숫자를 그대로 공비라고 생각해 주는 거야. 근데 지금처럼 마이너스 2n이 있더라도 그 공비가 그대로 요렇게 봐서 이 값을 우리가 항상 보다 공비라고 생각해 주는 게 등비수열을 보자마자 공비를 읽는 방법이 되겠다라는 거지. 따라서 우리도 이 수열의 공비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 2는 상관없는 숫자고 보이는 여기 보이죠? 요렇게 적어서 곧바로 공비를 얼마다? 2의 마이너스 2제곱 4분의 1이라고 해주는 게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공비를 그대로 여기 n 밑에 있는 요 순수한 숫자를 그대로 공비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2번은 공비가 마이너스 2,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160인 수열의 첫째 항 구하래. 우리는 여섯 번째 항의 일반항만 구할 줄 알면 되겠죠. 여섯 번째 항은 우리가 뭐야? 첫째 항 곱하기 공비 마이너스 2에 n-1이니까 다섯 번째 항이 되겠다가 우리가 여섯 번째 항을 일반항으로 적은 거다. 그때 얘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60이에요 라고 나왔을 때 A1 구하는 거죠. 누가 봐도 A1은 얘가 마이너스 32가 되기 때문에 A1은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 해서 우리 여섯 번째 항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 뿐이다. 알았죠? 이것도 간단히. 자, 그 다음 계속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필수예제 2번.
항 또는 항의 관계가 주어져 있는 등비수열.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은 60이고요. 세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의 합은 240일 때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라. 가장 초보일 때는 저수열의 일반항을 써서 연립으로 푸는 게 가장 초보일 때 푸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아직 초보니까 해볼게요.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일반항 쓰면 첫째 항 곱하기 공비 하나. 그래서 얘가 60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제곱에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세제곱이 얘가 240이다라고 적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등차 수열에서의 연립은 두 개를 더하거나 뺐는데요. 보통 등비수열의 연립 방정식은 나눠서 보통 푼다라는 개념이 있어. 즉, 요 놈을 위식하고 잘 연결시키면 얘를 R 제곱으로만 묶어주면 A1 더하기 A1R이 나와서 얘가 240이 되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 윗부분이 얼마라고 알고 있냐면 60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R제곱은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다. 그러면 R은 얼마가 되거나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고, 그때 해당하는 첫 장은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첫 장은 두 개가 나올 거다. R이 2면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될 거고요. 3A1이 60이니까 그때는 20이 될 거고, R이 마이너스 2면은 마이너스 A1이 60이니까 A1은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60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비를 구한다. 따라서 우리는 마찬가지 그냥 일반항 쪽으로 적어서 연립을 할 건데, 얘는 보통 나누기 개념으로 연립을 할 거야. 등차 등을 뺐다면. 알겠죠? 계속 해볼게요. 뭐 대단한 거 아니니까 두 개 더 풀어볼게요. 자, 마찬가지. 자,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2,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8이고요.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의 다음으로 봐라. 1번.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고요. 마이너스 972는 몇 항인지 구하라. 이것도 간단하죠?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몇 번째 항?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2, 그리고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8이 될 거다. 초보일 때는 일반항을 그대로 써서 얘가 A1 곱하기 R이 마이너스 12, 얘는 A1 곱하기 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08이 될 거다. 자, 두 개를 마찬가지 뭐 하겠다? 나눠보겠죠? 따라서 얘를 분자, 얘를 분모로 나누면 R제곱은, 잘했어. 이렇게 9가 될 거다. 그럼 R은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3이지만 공비가 음수라 그랬으니까 R은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3이 되겠지. 따라서 R에다가 마3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1은 누가 봐도 4가 될 거다라고 풀 수가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971 몇 항인지 구하라는 것은 일반항을 구해서 얘가 4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제곱이고, 우리는 이것이 마이너스 972가 되도록 하는 n을 구해주면 끝나는 거다. 그러면 요거를 착착 나누면, 그렇죠, 마이너스 243이 딱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는 n 빼기 1이 얼만 게 243이야? 5가 돼야겠죠? 그래서 n은 얼마다? 6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문제다. 그래서 요것도 그냥 첫 장하고 공비 구하고 일반항 통해서 풀어주는 문제다. 어렵지 않고요. 하나 더 할게요. 자, 하나 더. 자, 등비수열에서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건 몇 항인지 구하라. 또 너무 간단하죠. 첫째 항이 2, 두 번째 항이 4, 세 번째 항이 8. 일반항 구하려면 첫째 항은 2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니까 일반항은 2 곱하기 2의 n-1번 짱이라고 쓸 수가 있고, 우리 얘가 얼마보다 커지는? 500보다 커진 n을 구하는 건 1도 아니죠? 자, 그러면 당연히 n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9를 집어넣으면 되겠다라고 풀 수가 있다. 됐어요? 5,000은 어떻게 구하죠? 몇 번 더 하면 되죠? 12제곱이 4096이니까 13제곱이겠죠? 그 정도 알잖아. 자, 5만은 어떻게 하죠? 5만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 양변에 상용 로그를 씌워야죠. 벌써 까먹었어요? 양변에 상용 로그를 씌워야죠. 그러면 n 로그 2, 로그 5만이고요. 로그 5만은 2분의 10만이기 때문에 10만은 공이 5개니까 5 마이너스 로그 2가 돼서 로그 2가 0.3010이라 나와 있을 거죠. 그러면 그걸 대입해서 계산하는 문제였더라. 기억해야 돼. 우리는 당연히 앞쪽이 시험범위니까 이거 나와요. 알죠? 상로그 씌워서 푸는 거. 알았죠? 자, 일단 밑에 거 한번 쭉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 자,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서 만든 등비수열. 지난 시간에도 두 수 사이에 넣은 등차수열 문제를 풀어봤죠. 이번에는 두 수 사이에 등비수열 문제를 풀어보자. 글쎄 뭘 구할 거냐면 A1 곱하기 A10을 구하라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야. 아, 얘랑 얘랑 곱한 것을 구하라. 그럼 이걸 이제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자, 우리가 당연히 항상 푸는 방법 첫 번째는 일반항으로 풀어보는 방법이야. 그러면 당연히 요게 첫 번째 항이고, 자, 요 놈은 당연히 몇 번째 항이 돼, 이번에는? 두 번째 항이 되겠죠. 중간에 10개가 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장 초보적인 방법은, 아, 얘가 12번째 항이 되기 때문에 일반항을 적어보면 얘가 2 곱하기 공비의 몇 제곱이다? 11제곱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R 11제곱이 얼마라고 아는 거야? 10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었겠죠. 그럼 이제 내가 구하려는 것은 A1은 B2가 되는 거고 A10은 뭐가 돼? B11이 되는 거기 때문에 됐어요? 그럼 우리는 A1 곱하기 A10은 B2 곱하기 B11로서 얘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 하나라 얘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를 10개를 곱하는 놈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4 곱하기 R의 11제곱이 되니까 얘가 10이니까 얘가 얼마가 되겠다? 40이 되겠다라고 푸는 게 초보일 때 그냥 일반항을 써서 푸는 풀이법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잘하게 되면. 예를 들어 한번 볼게. 예를 들어 등차수열 내용부터 가볼게. 자, 봐봐. 자, 요렇게 자연수를 딱 썼어. 됐어요? 이게 당연히 등차수열인 거 맞니? 그럼 등차수열엔 무슨 성질이 있냐면 이 합과 이 합이 전부 다 뭐하다? 같다라는 성질이 있다라는 얘기야. 왜요? 두 개를 더한 거를 일어나는 게 뭐가 돼야 돼? 등차 중앙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항상 그 두 개 합의 절반이 가운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등차, 요렇게도 다 등차면 이게 다 같을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여기가 2, 여기가 10, 여기가 A1, A2, A10이 있어. 얘가 등차 수열이래. A1 더하기 A10은 얼마예요? 라고 딱 물어봤어. 얼마야? 이제 12란 거 알겠죠? 아, 이거를 10이다 딱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제 앞으로. 일반항 안 쓰고. 그러면 2, 4, 8, 16, 32, 64가 있다라고 볼까? 또 어떤 성질이 있겠냐면 얘는 등비죠.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게 뭐 하겠어? 다 같다가 되는 거야. 아, 등비수열은 곱이 같구나가 되는 거야. 등차는 합이 같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한 학생은 아, 제 곱하기 제는 그냥 곧바로 얼마라고 하는 거야? 40이다라고 하는 거지. 굳이 손댈 필요가 없는 문제야. 내가 이게 등비수열 이해한 친구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맨날 일반항 쓰는 친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등비수열이니까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랑 같다라고 해서 곧바로 40이다라고 대답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등비수열 문제도 중요한 거는 등비수열을 어느 정도 이해해서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막 일반항을 적어서 푸는 거는 실제로 어려운 문제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등비중앙 문제. 이건 그냥 문제죠. 자,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실수 x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아, 세수가 등비수열이다. 항상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가 된다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x 빼기 4의 제곱은 x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x 마이너스 1이다가 우리는 등비수열의 조건이 되는 거다. 따라서 계산하면 될 거고요.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8x 얘가 16은 뭐 3은 여기다 곱해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기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될 거다. 따라서 넘어가면 2x제곱에 마이너스 24x 넘어가면 마이너스 25x 더하기 48 넘어가면 50이 될 거다. 따라서 인수분해가 되겠죠. 2와 1에
자, 15. 그리고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요게 인수분해가 되겠다가 되겠죠. 따라서 만족하는 x는 뭐가 된다? 2분의 5랑 10이 될 거고요. 둘 다 답이겠죠. 그래서 만족하는 값을 그냥 구해주는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등비 중앙을 써서 풀어주는 문제다. 또 두 개 더 할게요. 자, 이번에도 해보자. 자, 이번에는 세 양수 ABC에 대하여 4AB와 BC64는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 이루고 ABC가 이 순서대로 등차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 문제다. 등비중앙과 등차중앙을 이용해서 연립해서 풀라는 문제죠. 그럼 식은 총 3개 나오겠죠. 첫 번째는 등비중앙 이용해서 A제곱은 4B가 돼요 라는 식 하나와 그 다음은 B제곱은 64B가 돼요 라는 식이 나올 거고, 그리고 마지막은 세수가 등차니까 이 B는 A 플러스 C가 된다라고 식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등비중앙 2개와 등차중앙을 가지고 연립을 통해서 그냥 A, B, C를 구하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어떻게 식을 두는 게 답을 풀 수가 있겠니? 연립을 뭘로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가자. 자, 그럼 일단은 A와 C의 관계를 이끌기 위해서 여기 4B가 A제곱이니까 얘가 됐어요? 여기가 16 곱하기 4B가 되니까 얘가 16A제곱이겠다라고 둘 수가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C제곱은 16A제곱이니까 C는 플러스 마이너스 4A가 되겠지. 그런데 문제에서는 세 양수라 그랬으니까 부호 같아야 되니까 C는 곧바로 4A다라고 둘 수가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마찬가지 C 자리에 여기다가 4A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5A가 돼서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B는 2분의 5A.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너네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 2분의 5A를 집어넣으면 4를 곱하니까 10A가 되겠다. 따라서 A제곱은 10A니까 A는 0 또는 10이니까 A는 10이 될 거고 C는 40이 될 거고 A에다가 10을 넣었으니까 B는 25가 될 거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연립을 해서 풀어주는 문제다. 그래서 그냥 등차중앙, 등비중앙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다. 하나만 더 하고 또 밑에 거 해볼게요. 또 나왔죠. 3차 방정식의 이번에 세 근이 등비수열일 때 상수 K를 구하라. 지난 시간엔 등차 수열은 가운데를 A라 두고 A마디 A 플러스 D 세 근의 합을 이용했다면 등비일 때는 그냥 무난하게 첫째 양, 그리고 두 번째 양, 세 번째 양 이렇게 해둬서 그냥 A1R, A1R의 제곱 이렇게 세수를 저렇게 둬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풀 때는. 어떤 답지에는 가운데를 A1이라 두고 R분의 A1, A1R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를 두기도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그냥 세수를 무난하게 A1, A1R, A1R의 제곱이라 두고 풀어도 상관이 없다. 근데 등차 수열에서는 세 근의 합을 이용했잖아. 근데 이제 등비 수열에서는 보통 세 근의 곱 또는 중간에 둘둘둘을 이용해서 푸는 경우가 많다가 되는 거야. 따라서 지금은 이걸로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세 근의 합을 먼저 적어보면 얘는 얼마가 되겠다? 6이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중간 거 어떻게 구하는지 다들 기억해요. 중간은 요거 2개 곱한 거 A1 제곱 R 더하기 2개 곱한 거 A1 제곱 R의 세제곱 더하기 2개 곱한 거 A1 R 제곱이 될 거고, 얘는 맞뿌리니까 마이너스 24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두 식을 좀 적절하게 연립해서 R과 A1을 구해서 K를 구할 거고, K는 뭐겠어? 세근의 곱이니까 A1 곱하기 A1R 곱하기 A1R의 제곱일 거고, 얘가 그대로 맞불마니까 마이너스 K가 되겠다라고 구하겠죠. 요 놈은 잘 보면 A1이 세제곱, R 세제곱, 그래서 요게 A1R의 세제곱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 목적은 A1R을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었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두 식을 한번 잘 봅시다. 자, 그러면 요 두 식을 연립을 할 건데요. 봤더니 요게 A1 제곱 R, A1 제곱 R 세제곱, A1 R의 제곱이 되는 거야. 얘를 묶어 볼게요. 뭘로 묶으면 가장, 이거 제곱인데 미안. 자, 뭘로 묶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렇죠. 뭘로 묶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뭘로 묶어요? A1? 다시. 뭘로 묶는 게 좋겠어? A1?
R. 자, 밑에 걸 A1R로만 묶어볼게요. 자, 그러면 요 놈은 A1이 남을 거고 요 놈을 먼저 쓰면 A1R이 남겠고 요 놈을 쓰면 A1R의 제곱이 남겠지? 얘가 마이너스 24잖아. 그런데 요게 어디 있었어요? 위에 있었죠? 그래서 얘가 6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그럼 당연히 A1R은 얼마라고 할 수가 있다? 마이너스 4라고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요걸 구하세요. 여기에 마이너스 4니까 세제곱, 마이너스 64니까 K는 얼마다? 64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 수를 등비수할 때는 무난하게 A1R의 제곱이라 두고요. 마찬가지 근각계수 관계를 활용해서 풀어주는 문제다. 자, 여기까지 밑에 거 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등비수열 활용이고요. 문제는 이런 거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에서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을 오려내고 남은 도형을 S1이라 그러자 요거를 오려내고 남은 것을 S1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S1에서 한 변의 길이가 또 1인 세 개의 정삼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얘를 오려내고 남은 요 도형을 S2라 그러자. 또 S2에서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 2분의 1인 9개의 정삼각형의 각 변의 중점 연결해서 요것들을 오려내고 남은 도형을 S3라고 하자. 그랬을 때 S10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됐어요? 자, 저게 이제 무슨 얘기야? 다이어트 얘기죠, 다이어트. 살을 빼고 싶어. 얼마큼씩? 매번. 4분의 1만큼씩 뺀다라는 거죠. 한 번 살 뺄 때마다 얼마큼 남아있어? 우리의 몸무게는 4분의 30 남아있어. 또 4분의 3이 남았는데 또 다이어트에 얼마큼씩 각 부분 얼마씩을 없애? 4분의 1씩 없애는 거야. 그럼 또 얼마큼 남아있어? 4분의 3이 남아있다. 즉 이 문제는 S1이라는 면적은 일단 전체 면적이 얼마였어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의 넓이 4분의 루트 3의 2의 제곱 또는 요거 뭐 되면 우리 삼각형 넓이 공식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사인 60도 때려도 돼요. 알았죠? 그게 일단은 정삼각형의 넓이죠. 자, 그랬더니 뭐 한다고? 첫 번째는 거기에 몇 분의 몇을 없앴어? 4분의 1을 없앤 거죠. 그럼 요 도형의 넓이는 S1은 요거 루트 3에다가 얼마로 곱한 거다? 4분의 3을 한 번 곱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됐어요? 또 S2는 남아있는 이 부분에서 또 각각의 몇 분의 몇을 없애는 거야. 4분의 1을 없애는 거죠. 얘 없애고 얘 없애고 얘 없애죠. 그럼 남은 양은 뭐가 되는 거야? 그 전양의 4분의 3이 남는 거야. 자, 진짜 자기는 정확하게 이해했어 이거? 이게 이렇게 4분의 3이 남는다. 또 그 전 남은 양에서 얼마큼씩을 없앴어? 4분의 1씩을 없앤 거야, 각 부분에. 그러면 또 그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얼마를 곱하는 거다? 4분의 3을 곱했다 개념이 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몇 번째야? 10번째 항은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몇 제곱이 될 거다? 10제곱이 되겠다라고 구하는 등비설의 일반항을 통해서 저 넓이를 구했다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결국에는 그 전에 4분을 없애니까 남은 게 4분의 4. 또 거기에서 4분의 1씩 없었으니까 또 4분의 3이 남는다는 거다. 알겠죠? 자, 한번 밑에 것도 풀어보고 쉴게요. 자, 방금은 이제 뭘 배웠냐면 일명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관한 얘기고요. 이번에는 이제 뭘 배울 거냐면 등비수열의 합을 배워야겠죠? 등비수열의 합을 배우자.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등차수열의 합을 증명을 해줬어요. 어떻게 구하는지. 다들 기억나요? 공식만 또 외웠나? 자, 근데 등비수열도 마찬가지 합공식을 이끌어내는 증명을 해볼게요. 자, 등비수열도 n항까지 합을 쓸 거고요. 얘는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점점점 n번째까지니까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까지 요 합을 간단히 구하는 과정이 등비수열 합공식이 되는 거다. 자, 그럼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다가 r을 곱해줘. 그러면 여기다가 전부 다 r을 곱한 다음에 한 칸씩 옆으로 밀을 거야. 그럼 여기다가 r 곱하면 a1r이고 그걸 여기다 쓰란 얘기야. 요렇게 한 칸씩 밀어서. 그러면 당연히 밑에는 똑같은 게 적혀 있겠죠? 한 칸씩 밀어 썼으니까. 그럼 여기도 당연히 똑같은 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r을 곱한 a1 곱하기 r의 n제곱이 되겠다라는 거야. 자, 두 개를 뭐 하고 싶어? 빼고 싶죠. 그러면 중간께 날라가겠다. 그럼 좌변은 sn으로 묶으면 1-r의 sn이 될 거고 여기는 중간께 날라가기 때문에 남는 것은 a1 마이너스 a1r의 n제곱이니까 a1으로 묶으면 1-r의 n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더라.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sn은 1-r분의 뭐가 되냐면 a1의 1-r의 n제곱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부를 거냐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위아래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도 식은 변하지 않으니 마이너스를 곱해보면 이렇게 써도 되겠죠. r-1분의 a1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도 있다가 되는 거다. 일반적으로 왼쪽의 계산은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요 계산이 편해. 왜?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여기 넣으면 양수고 양수 모니까 이쁘거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거는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요 공식을 활용해서 구한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해볼까? 첫째 항이고요.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의 S10을 구하라는 문제를 해보자. 그러면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보통 앞에 거에 집어넣어서 1 빼기 2분의 1에 첫째 항 2에 1 빼기 2분의 1에 여기다가 10개요 라고 하는 게 등비수열의 합을 구했다가 되는 거야. 숫자 넣으면 조금 복잡해 보이나? 자, 계산 못해요. 알았죠? 또는 A1을 얼마라고 해볼까? 좋아하는 숫자 있어요? 3 잘했어요. R은 뭐 좋아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알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S10을 똑같이 구해자. 이번에도 얘도 공비가 1보다 뭐하니까 작은 놈이니까 앞에 거 이용하면 1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에 첫째 항 3에다가 1 마이너스 4의 10제곱이라고 쓰면 이것을 등비수열의 합이고요. 이거를 그냥 정리한 것 정도까지만 쓰면 돼. 이렇게 큰 수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 하나만 그냥 양수인 것도 간단하게 해볼까? 첫째 항 2에다가 공비는 5인 거 S 8 얘는 공비가 1보다 크니까 5-1에 첫째 항 2에 5의 8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는 게 등비수열의 합을 구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합공식을 너네가 조금 잘 외워서 구해주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한번 합공식을 좀 이용해서 한번 뒷문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뒤에 넘겨보면 없나? 있지? 있죠. 한번 등비수 합공식을 한번 직접 한번 써볼게요. 그렇죠. 자, A2가 2분의 1이고요. A6이 얼마인 32분의 1인 등비수열의 첫 장부터 5항까지 합을 구하라. 첫 장과 공비를 구하면 되겠죠. 봤더니 두 번째 항 나왔고 여섯 번째 항 나왔다. 항수가 몇 개 차이 나죠? 4개 차이 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저기다가 R을 얼마를 곱한 게 여섯 번째 항이 되는 거 R을 몇 번 곱한 거? 4번 곱한 거죠. 그럼 우리는 4개 항 차이네 곧바로 R의 4제곱을 구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R 4제곱 곱한 게 32분의 1이 돼야겠죠. 그러면 R 4제곱이 얼마가 돼야겠다? 16분의 1이 돼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일반항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등비수열에 지금 4칸 차이니까 공비를 4번 곱한 거니까 저기다 R 4제곱 하면 얘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또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항 써서 구할 수 있는데 그걸 최대한 적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럼 R은 당연히 양수라 그랬으니까 2분의 1이죠. 이렇게 되겠다. 그럼 A1은 얼마니? 두 번째 항이 얼마야? 2분의 1이래. 그러면 첫 장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야지만 두 번째 항이 2분의 1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항까지 하면 SO를 구하라는 거고요. 공비는 2분의 1이니까 1 빼기 2분의 1에 첫째 항 1에 1 빼기 2분의 1의 몇 제곱? 5제곱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고, 그럼 얘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곱해져서 얘가 2에다가 1 빼기 2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뭐 1000개도 되고요. 뭐 답에서 이거를 계산해도 되죠. 뭐 해? 10분의 1 16분의 31 뭐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고 계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해볼게요. 밑에 거 이번에 문자로 주어져 있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보자. 자, 등비수열 1 x 더하기 1 x 더하기 1의 제곱에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라. 첫 장은 얼마인 거고
1인 거고 이번에 공비가 문자죠. x 플러스 1인 상황이 될 거다. 그놈의 n항까지 합을 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써볼까요? 첫째 항은 1, 공비는 x 플러스인 놈의 n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일단은 느낌 자체가 1보다 큰 느낌이니까 등비수합 공식을 R-를 쓸 거야. 1마를 써도 계산은 변하지 않아요. 알았죠? 하지만 그냥 좀 좋게 표현할 때 R-이 좀 낫겠다. 따라서 R-1분의 첫째 항 1에 R에 몇 제곱?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써주는 게 등비수열의 요 합공식이다. 따라서 정리하면 그냥 X분의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런데 봤더니 x가 뭐가 될 수 없대요. 마이너스 1은 뭐 할 수가 없다?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공비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기 때문에 우리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0인 건 생각하지 않을 거야. 왜? 공비가 0이면 전부 다 0이 되니까. 그래서 공비가 0인 거는 생각 안 할 거다. 그런데 자, 이렇게 분수함수가 딱 나오면 우리 생각해야 될 또 조건이 있죠. 얘는 어디서 또 정의가 안 돼? 0에서 정의가 안 돼요. 따라서 얘는 0이 아닐 때 이렇게 등비수열합을 쓸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요 놈이 x가 0인 상황은 따로 계산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럼 x가 0일 때는 얼만데? 라고 물어보면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전부 다 얼마인 수열이라면 1이 되는 수열입니다. 1이 되는 수열은 등비수열이 아니야. 공비가 얼마인 수열이야? 1인 등비수열이야. 그것도 그냥 상수함수도 공비에는 등비수열이다. 근데 1을 몇 개 더한 거죠? n개를 더한 거겠죠. 따라서 요거는 그냥 n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게 문자로 주어져 있는 등비수열합을 구한다라고 얘기한다. 1을 n개 더하면 n이라고요. 자, 한번 밑에 것도 해볼게요. 바로 해봅시다, 이거는. 자, 이번 문제는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1이고요.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3인 등비수열에 첫째 항부터 15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주어져 있는 것은 이렇게 쓸게요. S5, 5항까지야. 그리고 S10, 10항까지야. S15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럼 S5라는 것은 뭐예요? 등비수열의 합인데 얘가 1이래. 그럼 요거가 1, 요거는 3. 그때 얘는 얼마입니까? 요거를 물어보는 거야. 됐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주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내가 스스로 등비수열 합공식을 통해서 S5, SC, S15를 써보는 거야. 그럼 합공식을 가보자. 얘가 R-1분의 A1에 R의 몇 제곱? 5제곱 마이너스 1이 5항까지의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되는 거다. 자, 요것도 써보자. 얘는 R-1분의 A1에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다. 됐죠? 그리고 얘는 구하고자 하는 놈은 R-1분의 A1에 R의 15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우리의 목적은 A1과 R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이제 연립해서 구할 건데요. 두 식을 어떻게 연립하겠냐? 봤더니 R-1분의 A1은 똑같죠. 근데 여기 R의 5제곱이고 이게 R의 10제곱이 되는 거야. 즉 우리는 R의 5제곱을 라지 X라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요것을 합차로 인수분해할 수가 있겠고 얘가 R-1분의 A1에 R의 5제곱 마이너스 1과 R의 5제곱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된다. 알아 몰라? 알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R의 5제곱을 라지 X 두면 라지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라지 X 빼기 1, 라지 X 더하기 1. 그러면 문제에서 요게 얼마라고 지금 나와 있었냐면 위의 값이니까 얘가 얼마가 되겠다? 1이 된다라고 아니까 3은 1 곱하기 얘래.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우리는 얼마라고 할 수가 있다? 3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누굴 알아? R5제곱을 알겠죠? R5제곱은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답 낼게요, 곧바로. 자, 이제 우리의 목적은 얘를 구하래요. 그럼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 라지 X라 두면 얘는 라지 X 세제곱 빼기 1인 거야. 그래서 우리 3차식 인수분해 공식 가셔야 돼요. 따라서 그 인수분해 공식 가면은 R-1분의 A1에 R의 5제곱 마이너스 1에 R의 10제곱 더하기 R의 5제곱 더하기 1이 되겠다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야.
우리 라지 x 빼기 1에 라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공식을 간 거다. 그러면 또 여기 앞에 부분은 나와 있어요. 5항까지 합이니까 얘가 얼마다? 1이 될 거고, 그럼 우리는 아래 10제곱, 아래 5제곱 1만 구하면 되는데, 아래 5제곱이 2라는 것은 아래 10제곱은 당연히 얼마가 되는 거다? 4가 된다를 아니까 여기다가 4 집어넣고 2 집어넣고 1 집어넣어서 얼마다? 7이 되겠다라고 구하는 문제다. 네. 할 수 있겠어요? 생각보다 여기 합공식을 써서 곱셈공식을 이용하니까 조금 어려움을 겪는 친구도 있어요. 요건 좀 바로 해볼게요. 알았죠? 자, 이번에는 요 똑같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푸는 방법도 좀 알려줄게요. 알았죠? 그게 그 밑에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요렇게 푸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야. 알았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자, S5가 주어지고 S10 빼기 S5가 주어져. 그리고 S15 빼기 S10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5항까지의 합, 얘는 10항까지 합에서 5항까지의 합을 빼게 되면은 6항부터 10항까지의 합, 얘는 15항까지 합이고 얘는 10항까지 합인데 빼면은 얘는 11항부터 15항까지 합이 되는 거야. 즉 한 개수는 전부 다 몇 개씩 있는 꼴이야? 5개씩 있는 꼴이야. 다들 이해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요거를 한번 그냥 수열로 써보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겠죠. 맞아요? 그럼 얘는 몇 번째 항부터 합이라고? 몇 번째 항부터? A? 아래 몇 번째 항부터 합이야? 6번째니까 얘는 A6 더하기 A7 더하기 A8 더하기 A9 더하기 A10인 거겠죠. 됐어? 얘는 A11 더하기 A12 더하기 13 더하기 쓸데없는 거 왜 쓰냐고 하지만 쓰는 거야. 15가 되겠죠. 지금 내가 밑에 거랑 그 같은 느낌으로 풀어주는 거야. 알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봐봐. 얘랑 얘가 항수가 몇 개 차이나? 다 몇 개씩 차이나? 5개씩 차이 나는 거 보여? 그럼 얘는 여기다가 R5제곱 곱한 게 얘고, 얘는 여기다가 R5제곱 곱한 게 얘고, 여기다 R5제곱 곱한 게 얘인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쓰는 거 어때? 전부 다 R의 5제곱으로 묶는다 생각하면 얘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이해해? 자, 그러면 방금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자. 얘가 1이었지. 맞아? 얘 빼기는 얼마지? 얘 빼기는 얼마야? 3 빼기 1이잖아. 얼마야?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얘가 얼마라고요? 얘가 얼마였어? 1이었죠. 그럼 R의 5제곱은 곧바로 얼마야? 2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봐봐. 요 밑에 거 보세요. 요거 밑에 거. 요 놈은 얘들은 또 얘랑 몇 개씩 차이가 나? 또 다 5개씩 차이 나는 거 보여? 그럼 요것도 R의 5제곱 묶으면 A6 더하기 A7 더하기 A8 더하기 A9 더하기 A10인 거 알겠어? 그러면 우리는 요 놈이 결국에는 방금 얼마였어? 요 놈이었죠. 얼마였어? 2였죠. 그럼 우리 R의 5제곱만 구하면 되겠지. 근데 R의 5제곱 얼마라고 방금 구했어? 2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목적이 만약에 S15 빼기 S10을 구하라 그냥 4라고 구하면 되겠고, 만약 S15를 구하라 그래. 그러면 좌변을 다 더하면 돼. 그냥 다 더하면 얘가 주어지고 얘가 주어지니까 S15가 될 거고, 걔가 결국엔 요거 1, 요거 2, 요거 4. 그래서 요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지금처럼 5개 연결되어 있는 요 수열의 합들은 서로 무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거야, 이게.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얘가 1이고 얘가 2면 얘는 무조건 얼마라고? 그냥 4가 될 거다. 그래서 바로 요 합은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아무튼 그럼 이용하면 뭐 잘 생각해서 이제 풀어보면 요것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볼까요? 그러면 첫 장부터 10항까지 합이 얼마고? 2고요. 21항부터 30항까지 합이 8인 등비설에 11항부터 20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거야.
10개, 10개, 10개인 거 보여요? 그럼 결국에는 얘랑 얘가 전부 다 무슨 수열 이룬다고? 등비 수열인 거니까 얘가 첫 번째 양, 세 번째 양, 두 번째 양 구하세요야. 그래서 얼마야? 4다. 이렇게 답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 또 이해한 친구들은 뭐 쓸 것도 없죠. 4 이렇게 적으면 끝나요. 알았죠? 난 뭐 알려는 주겠지만 뭐 어쩔 수 없어. 잘 이해를 해봐. 알았죠? 몰라? 알겠어. 자,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2개 한번 해봅시다. 자, 등비 수열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 1.999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다. 첫 장 얼마고요? 1이고요. 공비는 얼마인? 2분의 1인 등비 수열인 거니까 SN을 구해서 말 그대로 저거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써봅시다. SN은 뭡니까? 1 빼기 2분의 1에 첫째 양 얼마? 1에다가 1 빼기 2분의 1에 뭐가 되겠다? n제곱이죠?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얼마? 1.999 이것을 만족하는 n을 구하면 될 거다.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죠? 요게 얼마다? 2분의 1일 거고요. 요 2분의 1은 곱해주면 이쪽에 2로 붙는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여기가 1.999다. 그러면 넘어가서 계산하면 2랑 빠지니까 0.001이 될 거고 여기가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이 0.001보다 작아지는 것을 구하면 될 거다. 그러면 얘는 몇 분의 몇이에요? 1000분의 1인가요? 1000분의 1이 될 거고 우리는 2를 하나 나눠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얼마가 되겠다? 요렇게 되겠다.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뭘 구하라? n을 구하면 될 거니까 우리는 거듭제곱을 통해서 최초로 이렇게 되는 n이 얼마라고 다들 알고 있지? 그렇지? 11. 다들 11이 2048분의 1이니까 11이 답이 되겠다라고 구하는 문제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공식을 이용해서 풀라는 문제다. 자, 밑에 것도 해볼게요. 밑에 거 보자. 자, 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고요. 얘를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럴 때 이 수열에 뭘 구할 거냐면 일반항을 구할 거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하고 뭐 했냐면 등차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는 n에 관한 2차식이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일반항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과 정석으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했어.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정석보다는 좀 등차수합을 이해해서 푸는 방법을 선호했다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 이번에 수열합이 이런 꼴이 주어지는 거야. 얘를 가지고 뭘 구하라?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정석대로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등비수열합을 이용해서 바로 구하는 걸 설명해 볼게. 알겠죠? 처음에 정석을 해보자. 모든 정석은 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의 정석 딱 하나예요. AN은 SN 빼기 SN-로 구하는 게 SN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 구하는 정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해보면 되는 거야. 근데 항상 얘는 근데 몇 번째부터 된다? 두 번째부터가 된다고 포인트를 해서 써보면 수정이 괜찮아? 안 괜찮아? 5의 n제곱 마이너스 1에서 뺄게요. 5의 n-1제곱 마이너스 1을 빼주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두 개를 빼기라 그러면 이것도 빼기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숫자 날라가고요. 5n제곱에서 5의 n-1제곱 빼자. 어떻게 빼는 거다 항상? 뒤에 숫자로 묶어주시면 돼요. 요걸로. 그러면 여기에 5의 n-제곱 묶으면 얘가 5의 n제곱 되려면 얼마가 필요해? 5가 필요하고 빼기 1이 돼서 얘는 4 곱하기 5의 n-1제곱이 저놈의 일반항이 될 거다. 얘는 몇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이 수열이 첫 번째부터 되고 싶으면 여기다가 일단 1을 먼저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4가 돼. 그러면 여기다가도 1을 집어넣어봐. 얼마가 돼? 4가 돼. 그러면 두 개가 뭐하지? 같이. 그 얘기는 이 수열은 몇 번째부터 수열을 이룬다? 첫 번째부터 수열을 이룬다가 되겠고 그럼 여기다 요걸 지워놓고 이거 무슨 수열이라고 부르죠 우리? 등비 수열. 그래서 첫째 항이 4, 공비가 5인 등비 수열이에요 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합도 무슨 수열의 합이었던 거야? 등비 수열의 합이었다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내가 거꾸로 봐봐. 이렇게 얘가 이제 등비 수열의 합이 맞다라고 이제 먼저 거꾸로 가보자. 자, 공비 얼마? 공비 얼마? 5.
첫째 항은? 첫째 항 4. 그럼 일반항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지. 일단은 내가 설명은 얘를 가지고 AN을 구하는 과정을 보였고, 그리고 얘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 1 집어넣었고 S형 것들이 두 개가 같았어.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항에서 수열을 이루는 거야. 그 얘기는 저 합은 무슨 수열의 합이고? 등비수열의 합인 거야. 그럼 거꾸로 내가 얘를 등비수열한 걸 만약에 알았다고 치자. 그럼 공비는 당연히 누가 되는 거 무조건? 5가 되는 거고, 첫째 항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니까 일반항은 4 곱하기 5에 n-1 적으면 끝나는 문제야. 그리고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SN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또 등비수열의 합인지 아니지만 구별하는 게 포인트야. 합이면 바로 구할 수가 있어. 아니면 바로 못 구해. 그 얘기야. 예를 들어 여기에 숫자가 만약에 봐봐 2였어. 그럼 얘를 구한 수열은 몇 번째부터 수열 이루겠니라고 했는데 또 생각해봐. 그럼 똑같이 SM 빼기 SM만 사겠지. 그럼 여기 1자리에 뭐가 들어가? 2가 들어가는 것 뿐이지. 근데 요거는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뀌죠. 왜? 숫자는 어차피 뭐하니까? 날라가니까. 됐어? 그러면 아까도 이걸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서 구한 첫 번째 항은 4인데 지금은 S1이 얼마가 돼? 3이 되죠. 그러면 두 개가 뭐해? 다르지. 이럴 때는 요거는 말 그대로 그냥 두 번째부터 등비 수열인 거야. 그 얘기는 첫 번째부터 등비가 아니니까 저 수열은 무슨 수열의 합이 아니야? 등비 수열의 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정석적으로 등비 수열의 합인지 아닌지 따진 방법은 그 SN을 가지고 AN을 구해본다. SM 빼기 SM-를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보고 그놈하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걸 비교하는 거야. 만약에 그게 같으면 걔는 첫 번째부터 등비수열인 거니까 저 SN 등비수합이야. 다르면 등비수열의 합이 뭐 한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시간이 조금 걸려. 그러니까 우린 이것을 보자마자 등비수열의 합인지 아닌지를 꼭 알 수가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그거에 대해 설명해 볼게요.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등비수 합공식을 써보면 다들 이해할 거야. 등비수 합공식 이거였죠? R-1분의 A1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등비수열의 합골인 거야. 다들 알죠? 그랬을 때, 자, A1하고 R이라는 것은 숫자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이게 숫자가 들어가면 이게 어떤 상수다라고 쓸 수가 있어. 숫자가 A1하고 R이 결정되면. 그러면 그 상수를 선생님이 K라 그러면 K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1 요렇게 쓸 수가 있고 얘를 풀었으면 K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K라고 적을 수가 있으니 이 꼴이 등비수열의 합골이다라고 이해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요 놈은 K가 얼마란 얘기야. 저 SN은 K가 얼마였다라는 거야. K가 얼마야 저거는? K가? K 얼마야 저거는? K 얼마야? 1. R은 5인 거죠. 그러니까 쟤는 등비수 합골이 아니야. 맞구나라고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저거 등비수 합골이니까 아, 공비가 얼마라? 5. 첫째 항은 4. 그럼 곧바로 일반항을 이렇게 구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5야. 그럼 얘가 얼마로 묶여? 예를 들어 5로 묶이면 5의 n-제곱 마이너스 1 되겠지. 근데 무조건 SN은 저걸로 묶었을 때 빼기 1이라면 n제곱이 나올 때만 SN인 거야. 그러니까 쟤는 등비수 합골이 아니야? 그냥 아니야. 됐어? 그러면 저거의 일반항을 또 어떻게 구하냐가 또 포인트야. 됐어? 그럼 어떻게 구하냐? 똑같은 얘기야. 봐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숫자는 얼마가 되든 일반항은 뭐 할 거라고 다? 똑같다는 거 이해해줘야 돼. 왜? 어차피 SM 빼기 SM- 계산에서는 이 숫자는 어차피 뭐해진 놈이야? 날아가는 놈이니까 어차피 그게 얼마가 되든 똑같아 일반항을.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수열을 일반항은 바로 구할 수가 있다? 등비 수열은 바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5잖아.
그래도 나는 야 얘가 등비수 하려면 얘가 빼기 1이어야 돼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냥. 그리고 얘를 가지고 일반항 구하면 되겠죠. 공비 5 첫째 항 4. 그래서 AN을 4 곱하기 5에 n마일 제곱 적대. 얘는 몇 번째부터 무조건 두 번째부터라 적고 이때 첫째 항은 여기다가 잃는 걸 적는 거야. 그래서 얼마가 되겠어? 잃는 거 0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푸는 게 등비수열의 합을 SN을 보고 구별하는 방법과 그걸 가지고 일반항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합이 2분의 1 빼기 2분의 1의 n 더하기 1제곱이야. 자,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야 아니야? 누가 이제 물어봤어. 맞아 아니야? 등비수열 합이 아니야? 자, 묶어봐. 뭘로 묶을래? 2분의 1로 묶어? 2분의 1 묶어 상관없어. 2분의 1로 묶어. 그럼 1 빼기 2분의 1의 n제곱이죠. 선생님 얘는 rn제곱 빼기 1이고 얘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 등비수 합이 아니야. 맞다라고 바로 판단하는 거야. 등비수 합이네? 그럼 이걸 가지고 일반항 구하라 그러면 합인 걸 내가 알았어. 그럼 일반항은 공비 얼마라고? 공비 얼마야? 2분의 1인 거야. 첫 장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그러면 2분의 1 빼기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지. 그럼 일반항은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n마 1제곱이에요. 이렇게 구해주는 거라고. 됐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걸 가지고 합인지를 알고 그걸 가지고 일반항을 빠르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밥 먹어야 돼. 자, 일단은 요거 마무리해보고, 자, 보자. 325랑 이거 두 개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알았죠? 자, 요거를 보자. 자, 얘를 가지고 일반항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은 저놈을 우리가 이쁘게 정리해야겠죠? 지수로. 자, 정리합시다. Sn 더하기 3은 3의 n 플러스 1제곱이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맞아요? 로그를 지수 바꾸니까 그럼 Sn은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다. 자, 등비수열의 합골이야 아니야? 합이야 아니야? 맞죠? 얘를 3으로 묶어주면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꼴로 지금 정리가 되니까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얘가 등비수열 합이니까 얘를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공비는 그대로 얼마다? 3이라고 얘기하겠고 첫 장은 여기다가 1을 당연히 그냥 집어넣으면 9-3이니까 6이 되겠지? 따라서 요거의 일반항은 6 곱하기 3의 n-제곱이라고 바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요걸 좀 알면은 우리가 훨씬 더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자, 밑에 거 바로 갈게요. 326번. SN이 2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k일 때 첫 장부터 등비수열 이루도록 상수 k를 구하래. 자, k 이제 바로 얼마인지 보여요? k 얼마다? 곧바로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고 바로 구해야겠죠. 결국에는 등비 합골이려면 여기랑 여기 숫자가 더한 게 항상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요 숫자가 얼마가 되겠다? 곧바로 마이너스 2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잘 기억해야지만 SN이 주어진 게 곧바로 등비다 아니다 판단해야지만 일반항을 조금 빨리 구할 수가 있을 거다.